여러분은 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깨알 방송 펀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가 디자인 품평 그 이후의 과정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새로 이제 더 자세한 것들을 잠깐 서머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비도 오고 날도 굳어서 다들 정신이 없지만 그럼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장마인데 어떻게 알아요? 아 그렇구나. 맨날 비 오는데. 미안합니다. 네네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지난번 품평의 그 후에 작업하고 그다음에 품평의 과정에 일부 좀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설명을 좀 이제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하는 얘기는 잘 모르시면 좀 복잡하다 무슨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 용어 세밀하게 얘기해주고 싶으면 복잡해져서 써머리가 안 되고 네네. 써머리 하면은 겉 훑고 수박 겉 핥고 가는 그런 메롱하고 가는 것 같아서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도 전문가다 보니까 여태까지 저희는 전문가가 아닌 것처럼 너무 일반적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혹자들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니네 전문가 맞냐? 그래서 할 말은 없었지만 이제 앞으로 얘기를 좀 하면서 조금 좀 전문적인 얘기들을 디테일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이제 해왔습니다. 아니, 역시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거를. 알고 있는데 감추는 거. 아니 감추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너무 이렇게 다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어려운 과정들의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서 사실 수다의 의미도 없어지는 것 그쵸. 같고. 네. 그런 말씀도 하세요. 저희가 왜 좀 두서도 없고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저희 원래 컨셉이 정형화된 그 이 각본 큐시트 이런 거에 의해서 진행하는 방송이 아니라 저희끼리 그냥 떠들듯이 수다를 떨면서 네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 컨셉이었기 때문에 쭉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궁금하시거나 또 이렇게 의견은 주시면 좋겠지만 저희는 뭐 무시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댓글로 또 궁금하신거나 또 네. 의견 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할 건 하고 그렇죠. 못할 건 못하고 네네. 안 되는 거 어떻게 정형화돼서 저희는 이렇게 그 딱 짜신 거는 좀 얼어서 잘 못할 수 있어요. 그 퀄리티가 떨어질 거예요. 굉장히. 맞아요. 네네네네. V식 중에 나오는 얘기가 네. 진짜 참 진리일 수 그렇죠. 있어요. 진심이 있고 네. 진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 방송을 찬찬히 들어봐 주시면 사실 곳곳에 박혀 있는 진리를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럼요. 그것만 캐치하셔도 지금 이 실무에서 쓰는 모든 업무들의 아마 유용한 팁이 될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디자인실 품평회 하는 과정을 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비주얼적으로 좀 안 보여드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화면이 안 보이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데 솔직히 이 작은 화면에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 번씩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리긴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신 자료들은 저희가 별도로 또 자료를 팁을 업로드 해드리니까 이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거를 또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는 오늘 방송할 내용을 서머리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내용이고요. 요걸 이제 또 좀 세분화 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해드린 것 중에 안 보여드린 좀 못 보여드린 그런 이제 그 과정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중간에 이 샘플 품평회를 할 때 네네. 품평회를 할 때 샘플을 쫙 만들어서 이제 품평을 하게 되죠. 그럼 이 샘플은 과연 어떻게 이제 의뢰를 해서 만들고 또 진행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제 미스마키님은 선기획을 오랫동안 하셔서 그렇죠. 품평을 네. 하는 케이스이잖아요. 대략 몇 달 정도부터 시작하셔요? 보통 이제 시즌 품평회는 6개월 전에 시작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되게 많아졌어요. 요즘에는 막 병행을 많이 해서 네. 시즌으로 가는 것들, 물량이 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말씀해주신 네. 해외로 보낼 것들은 미리 네. 품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근접 품평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뭐 스팟이라고도 하고 네, 그랬었죠. 그런 네. 거를 해서 이제 그거는 3개월 기획으로 품평회를 하고 요새는 일주일 단위로 일품평도 해요. 나오고, 일주일 일품평도 단위로. 하고. 그거는 이제
사입이라던가 그쵸. 네 그러거나 아니면 현물에 있는 네. 그런 재고가 있는 원단이나 스타일 이런 걸 잡았을 때 네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네. 공장이랑 하기도 하고 맞아요. 공장에 공장에 이미 제품들, 넣어놨다가 그걸로 네. 이제 활용하는 케이스들도 사실 많이 있는데 그런 공장인 경우는 방법이 그런 생산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 이제 브랜드에서 작업을 하는 것 중에서는 6개월 전부터 기획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좀 뭐 한 3개월 그다음에 한 달, 일주일, 뭐 하루 이렇게 품평하는 그런 종류가 있다라고 일단 대략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소싱 하시는 분이 되게 힘드시죠. 그렇죠. 네, 이게 맞아요. 그 뭐 6개월 선기획, 3개월 선기획 이런 그 나누는 구분의 기준은 어떤 아이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소재하고 관련이 되어 네. 있는 맞아요. 경우가 네. 많죠. 소재를 처음부터 스펙을 주고서 짜서 시작하느냐, 가공까지를 다 아예 그런 스트럭처를 가지고서 시작하느냐의 차이이고요. 맞아요.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내가 스타일을 하겠다라고 계산을 해놓으면 대략 시장은 하루에 하나의 샘플이 나오는 게 목표이거든요. 그런데 기획을 하는 집은 한 3주면 다 나와요. 맞아요. 3주면 네. 기획이 다 나오는데 이제 순서가 있죠. 오래 걸리는 순서부터 이제 뭐 데님은 해서 워싱을 가고 그래픽 개발해야 공정이 되고 네네 많으니까. 공정이 네. 많아서 만드는 것보다 공정이 다 끝나서 완성된 옷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서 기획을 할 때 통상적으로는 청은 3주 전부터 하고요. 있는 원단이 있을 때 선정이 되었을 때고요. 그 다음으로 하는 게 다이마르예요. 다이마르 티셔츠류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요거면 요거를 짜서 짜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 그래픽을 내가 개발하고 그 이제 그림이 나오면 그거를 찍고 어떤 소재를 할 것이냐를 선택을 해서 사실 옷을 만드는 데는 솔직히 뭐 이 꼬매는 시간만은 금방 제법은 막아요. 그쵸 30분도 네. 안 걸릴 거예요. 자수 넣고 그래픽 자수 넣고 찍고 자수집에 그런 거. 갔다가 네. 나염집에 갔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렇고요. 실제로 일을 해보면 우분은 하루에 나와요. 그렇죠. 네, 우분을 맨 마지막에 하거든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원단도 있고 자재도 지퍼부터 단추까지 하루면 이게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워싱을 한다거나 워싱도 샘플 워싱 같은 경우 시장을 이용하시면요. 샘플 워싱집이 있어요. 그래서 오후 4시에 문을 열어서 그날 새벽까지 일을 해요. 그래서 오후 4시에 원워싱이나 바이오 정도까지는 충분히 거기서 해줘요. 그래서 워싱 나오는데도 2시간이면 다 나와요. 이게 정말 신세계이실 것 같아요.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실제로 시장에는 그 네, 이렇게 네. 스피디한 워싱은 해본 적이 네, 없으니까 나도 저희는 다 안 해봤어요. 대량으로 가는 네. 공장 워싱만 대량 사용했습니다. 워싱으로 가는 데도 있는데 이제 우분 같은 경우는 테크닉이 많지 않아서 근데 테크닉이 있는 거는 먼저 처음에 3주 전부터 가는 그런 워싱집에 가야 맞고요. 우분 같은 경우 원워싱이나 바이오 정도 하는 정도면 그런 샘플 워싱 집에서 그렇죠. 2시간이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옷은 굉장히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 누가 얼마나 많은 그런 테크닉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속도라든가 퀄리티는 사실은 그게 빨리 하는 게 높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브랜드를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고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서 빨리 하는 거로는 우리나라도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이 그만한 스피드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샘플을 지금 발주하고 이제 그 품평의 준비를 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샘플 준비하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브랜드 또는 이제 집마다 자기가 하는 그 아이템에 유통의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네, 많이 다르죠. 이 가지고 있는 네. 전문 이제 공장들이 있잖아요. 많이 네, 네. 다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지 또는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다이마루 그다음에 이제 우분 그다음에 이제 뭐 특종 네. 뭐 다운이나 아니면 뭐 모피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무스탕 이런 네네네. 그래서 그 각자 그 잘하는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템도 보통은 이제 그 단수로 안 가고 복수로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뭐 티셔츠 뭐 30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30 스타일 중에 전부 다 한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한 집, 두 집, 뭐 길게는 세 집까지, 뭐 많게는 세 집까지도 나눠서 그 업체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나오게 하려면 한 집에서 일주일에 꼬맬 수 있는 그 계산을 따져가지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나와야 되면 20개가 일주일 안에 나와야 되면 5집을 할 수도 있고 뭐 7집을 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좀 더 많다 그러면 뭐 좀 한 3집이나 2집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이제 장단점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공임이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문제 집집마다 다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봉제의 땀수나 퀄리티가 조금씩 퀄리티가 많이 달라요. 다르다는 네. 그런 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공임, 그다음에 이제 각각이 잘하는 테크닉 기법,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그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모아서 보통은 쪼개서 잘 안 줍니다. 쪼개서 줄이면은 생산 단가도 안 나올 뿐더러 네, 공장에서 생산 캐파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몰아서 주죠. 소재를 몰아주던 뭐 아이템을 몰아주던 이렇게 해서 몰아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발주 계획을 세워놓고 자 이번에 이런 발주가 있으니 저희 품평회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뭐 저희가 이번에 그 다이마로 5종을 가게 되는데 뭐 2배수나 3배수 정도로 해서 샘플링을 이제 해주세요 라고 이제 의뢰를 하죠. 그래서 샘플을 의뢰를 하면 그 각 집에서 각 공장들에서 다 샘플 보통은 공장 직거래하는 곳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특종이나 디자이너가 좀 잘 모르거나 이제 소재 자체가 특이해서 핸들링하기 좀 어려운 경우에는 프로모션도 쓰기는 해요. 그러니까 프로모션이라는 거는 이제 생산 대행이나 뭐 소재를 대신 구매해 주던가 뭐 이런 그치.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이제 업체를 얘기하는데 프로모션을 쓰거나 이제 공장을 직거래해서 이렇게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쫙 샘플을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준비를 하고 나서는 품평회를 하고 이제 나면 하는데 네, 품평회 시간이 다가오죠. 네. 그래야 품평회를 완전 진행을 무서운 하고 나서 품평회를 보통 품평회를 할 때 이렇게 이제 품평 시트도 준비를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하단에 꼬마 맵, 이렇게 맵 또는 이제 각 스타일 맵을 다 준비를 해서 예정 판매가, 소재, 컬러, 사이즈, 출고 시기 물론 다 예정입니다. 이런 걸 준비를 해서 인폼을 줘야 돼요. 그래서 각자 정보를 알고 있어야 이거를 내가 팔 수 있겠는지 이게 각 가격 부서별로 자기가 뭐 언제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스타일이 더 중요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어떤 가격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정 판매가 판매가라 네네. 주는 네네. 거죠. 예정 출고 시기, 예정 네네. 판매가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죠. 그래 이제 인폼을 받아서 이 정도면은 내가 이 가격에 또는 이 시기에 이게 필요해서 팔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예정 판매가를 적어주는 거는 그러니까 가이드 정도의 지날 그렇죠. 네네 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큰 의미가 네. 없어요. 나중에 이제 공장 바뀌고 그러면 결판가라 그래서 다 결 바뀌잖아요. 결판가가 진짜 중요하죠. 결판을 내는 작지에 최종 네, 사인하는 네, 딱 그 네. 가격이 기획이 네네네. 맨날 이럴 줄 몰랐다 그러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저기 네. 나염도 도수 막 줄이고 네, 네. 그다음에 뭐 자수도 도수 줄이고 뭐 와펜도 4개 달았는데 스냅 빼고 막 몇 개 네, 빼고 네. 스냅이 갑자기 뭐 단추되고 뭐 이런 거. 네.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의류 패션 쪽에서는 이 스티치 하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다음에 자수에서 컬러가 1도가 빠지느냐 안 빠지냐에 따라서 원가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말씀하신 이게 예정 판매가에서는 다 확정지어서 이제 판단할 건 아니고 이때부터는 진정한 싸움이죠. 네네네네. 각 왜냐면 부서별로 자기들 그 싸움이 공장에 기계가 있네 없네 맞아요. 뭐 어느 나라는 그 이게 되고 어느 나라는 그렇죠. 이 부자재가 안 되네부터 아. 시작해서 이제 그 전에 원래 회의를 하면 좋긴 한데 다들 옷이 나오고 나서 결정을 생산의 해야 맹점은 되니까. 그거예요. 네. 왜냐하면 디자인실이나 이런 기획에서는 그거를 미리서 알아보라 그래서 그 전에 생산은 페어를 통해서 이제 여러 업체를 킵을 해 오잖아요. 네네. 그 그렇죠. 킵을 해올 네. 때 갈 때 샘플을 하나씩 가져가잖아요. 자기 중심 종목에 대해서 네. 하나씩 가져가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일단 업체 미팅을 하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그 뒤에 복병이 되게 많아요. 너무 많죠. 예, 통관이 되네 안 되네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이게 뭐 내륙에서 네. 수송이 오는지 아니면 네. 바로 쇼핑을 하는지 네. 아니면 이걸 뭐 에어로 써야 되는지 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알고 수 있죠. 봤더니 내지라 뭐 운송료가 너무 많이 네네네네네. 나와서 막 사실 싼데 네. 객단가는 싼데 운송료가 비싸거나 생산 공임은 싼데 아, 이게 네. 이제 운송료가 어마어마하게 붙을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다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되게 유기적으로 잘 맞춰야 되는데 내 경험으로 봐서는 사실 잘 좋지 않았었고 항상 뒤에서
늦게 남으면 뒷담화를 하는 걸 사실 들은 적도 있거든요. 이제 우리 디자인실 저쪽으로 방이 나눠져서 모르는데 파티션으로 나눠져서 야근을 이게 하는데 들리고. 예, 자기들끼리 욕을 하더라고요. 그 지금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이게 이런 화장실에 식으로. 화장실에 가서 욕하는 거 원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욕하면서 이런. 서로가 서로의 업무 영역을 모르면 네, 네.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이스마키님 말씀하신 게 딱 정답입니다. 서로가 음.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MD나 디자이너도 이 생산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저 공장에서 우리 아이템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하는지를 알아야 이게 디자인 또는 기획을 할 때 참고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우리는 이 아이템을 이렇게 해서 이 봉제 방법을 써서 꼭 하고 싶어. 그러면 애초에 이 봉제 방법을 저 공장에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잘할 수 있는 공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공장이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아느냐? 생산 담당만 아는 거죠. 근데 생산 담당은 디자인을 모르는 거고. 디자인은 모르죠. 네, 뭐가 근데 나올지. 현재 생산 담당은 디자이너가 너무 답답해. 디자이너를 설득을 잘 못 시켜요. 사실 네네. 설득하는 과정은 MD는 설득을 디자인실이나 생산실을 설득을 잘 시키는 편이고요. 디자인실은 생산을 이해를 설득시키기가 어렵고 특히나 그보다 더 어려운 건 생산하시는 분이 디자인실을 설득시키는 건 진짜 어려워요. 서로 생산하는 입장에서 디자이너랑은 굉장히 많이 부딪힙니다. MD는 네. 진짜 조율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네. 여지가 있긴 하지만 생산은 딱 그래요. 아니 지금 이 원단 컨디션에 이 봉제 컨디션에 도대체 저걸 어떻게 만들라는 얘기인 건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봉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안 돼요? 미스마키님 계시지만 이거 미스마키는 제일 싫어요.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디자인실에서는 아니 공장에서 왜 이걸 못하냐? 네. 그러면 네. 기준이 다른 없다. 공장은 다 네. 해오는데 그렇죠. 뭐 이런. 그런 네. 얘기가 생길 수 그런 있는 기사 거예요. 다른 공장은 다 하는데 이 말에 생산은 이제 빡쳐요. 그쵸. 네, 네. 빡쳐서 아니 저것들이 실적가라 나왔어요. 저것들이 막 이러면서 나를 그때부터 무시하나? 네. 오해가 오해를 낳아요. 네. 사실은 서로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면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요. 네. QC 볼 때는 거의 전쟁터에 펜 하나씩 들고 가는 꼴이잖아요. 네. 그럼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네. 쥐뿔도 모르는 게. 예. 아니 진짜 그날 그 야근하던 그날 밤에 그쪽에서 들려오는 두 명의 얘기를 듣고서 그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네, 저 인간하고 일을 할 때 더 꼼꼼하게 따져야겠다. 일을 갈았죠. 근데 이제 나와서 실제로 내 거를 내가 생산하면서는 사실 제가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나는 그림만 그리고 볼 줄만 알고 네. 실루엣이나 뭐 쉐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나 디테일에 대해 얘기하는 거나 뭐 영어 제금 섞어서 그런 건 잘 알았지만 현재 그 기계에서 뭐가 나오는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다음에 네. 저희가 한번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제 공장에서 쓰는 이 봉제, 스티치, 뭐 흔히 얘기하는 본봉, 뭐 오바, 뭐 이봉, 삼봉, 삼봉, 오봉, 네. 뭐 이런 그 난 날라리 알고 지돌이, 싶다. 날라리, 뭐 나- 하마구리 뭐 이런 얘기. 오드람프, 네. 오드람프, 오드람프, 가이름바. 네. 이런 얘기를 그 디자이너들이 작지를 그리면서도 이게 어떻게 실제로 봉제가 되고 그리는지를 잘 모르는 케이스가 많아요. 우린 기계를 모르고요. 네. 나와 있는 완성품 옷을 보고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근데 이게 완성품도 이 스티치 자체가 굉장히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본을 간 건지 오바를 친 건지 또 뭐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박던 네.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살짝 간소화된 것도 많아요. 맞습니다, 문제 맞습니다. 방법이. 네네네. 네. 그래서 네. 실제로 그런 것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거 저희가 이제 스티치랑 이 봉제 방법이 어디에 유용하게 쓰이는지 이런 거는 곧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알면 나머지는 또 디자인을 한다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거를 통해서 더 아이디어를 내고 상상할 수 있게 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학교에서 이 스티치가 이거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디자인 선배가 티셔츠에 일자로 떨어지는 소매를 네. 수소라고 했는데 나는 수소 맞잖아. 그 얘기를 네. 그때는 못 들었어.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게 뭐지? 라고 눈을 굴렸는데 그 선배가 산소? 성격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와. 성격이 그다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곱게 말을 주고받는 네. 선배가 아니어서 그것도 몰라 뭐 이런 거요? 네, 거의 눈빛은
레이저를 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말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그게 그냥 삼봉이에요. 반듯하게. 네, 막는 네, 거. 네, 네. 그러니까 15이나 덧단이나 아니면 뭐 싱글이나 더블로 넘어가는 게 아닌 거, 그냥 재원단을 접어서 두 줄로 박는 거, 삼봉으로 박는다는 말이었는데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아주 초기에 그 내용 때문에 되게 상처받은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저만 그래도 저는 디자인 전공했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물론 스티치 일도 안 가르쳐줘요. 실습을 하긴 해요. 실습을 하긴 했는데 학교 재봉 틀밖에 없잖아요. 저는 본봉만 본봉하고 딱 없잖아. 오바밖에 네,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본봉은 그냥 다 모든 봉제를 할 때 본봉, 그다음에 옆에 이제 시적 갖고 이제 할 때는 오바. 딱 그 두 개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구조 자체가요 우분에나만 맞춰져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원에서 배우는 밑에 것도 이런 거 많이 대부분 다 없어요. 네. 우분에 맞춰져 있고요. 네.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우분이 베이스고요. 사실 그 실제로는 다이마루는 업체 현장에 나와서 배우는 게 다이마루예요. 그렇죠. 예, 그런 구조가 근데 학교에서는 약간 티 같은 거는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아예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죠. 다 네. 이제 뭐 원피스, 그다음에 네. 원피스, 뭐 블라우스, 베스트. 치마. 예, 예. 그러니까 네. 본봉하고 그것만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오바만 네. 있는 네. 거예요. 네. 왜냐면 본봉하고 오바만 있으면 되니까 맞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좀 그런 게 그래서 처음에 대기 자르는 것도 너무 이게 가능한가라고 생각했던 그런 무식한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대기를 하면 보통은 이게 또 일본말이긴 하지만 네. 흔히 얘기하는 알패턴. 알패턴. 네. 그것도 그거는 무슨 말이야? 아, 어느 나라 말이야? 네네. 패턴이 보통은 이렇게 옷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 쉐입이 있는데 이 쉐입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봉제를 할 수 있는 그 여유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접? 그 흔히 얘기하는 시접이죠. 그래서 이 시접분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이제 그 패턴을 마감을 해야 오려야 되는데 되죠. 이게 미신 기종마다 또는 공장마다 패턴사마다 시접이 약간씩 그 여유 주는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그냥 우분은 1cm, 다이마루는 0.7, 네네 속옷은 0.5? 0.5, 네, 0.7. 뭐 그런 정도만 알면 돼요. 네. 근데 이거를 어느 공장에 갈지 또는 이거를 잘 그 계산을 안 한 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시는 분들, 그쵸. 패턴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그냥 사이즈 그대로 알 패턴을, 그러니까 그대로 사이즈만 패턴을 주시는 분들이 한 있어요. 사이즈 적게 나왔다 네. 그죠 그러면? 네네네. 만들어놓고 보면 이거를 이제 그러면 시접 부분이 먹으니까 네. 한 사이즈가 작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맞아요. 이거를 바로 이제 이 제대로 된 패턴, 그러니까 요 사이즈대로 나온 거를 알 패턴 또는 데키 패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걸 가져가면 샘플실 또는 공장에서 욕을 엄청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얘기 시접 포함된 걸로 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샘플실은 무조건 시접이 있는 게 와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패턴실에서는 나는 알 패턴만 주고 네가 어떤 방법으로 상관이 없다기 때문에 알 패턴을 주는 경우거든요. 서로 입장은 있어요. 네, 입장은 서로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메인이 들어갈 때도 샘플을 지나서 메인 들어갈 때도 어떤 공장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분인데 봉제를 다이마루처럼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랬을 때는 내가 이 작업은 우분이지만 우분집에 안 가고 다이마루 집에 간다고 얘기를 해줘야 사이즈가 제대로 나와요. 맞습니다. 이 시접분 때문에. 그래서 이 모델리스트 패턴을 하시는 그 모델리스트한테 말씀을 할 때 이 디자인은 어떤 봉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봉제 방법도 좀 정확하게 협의를 해서 패턴을 만들어야 패턴을 떠야 네.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샘플 잡지에다가 그냥 그 가이드를 주면 돼요. 그럼요. 이거는 네네. 내가 뭐 우분이지만 다이마루 공장에서 공제하겠다라고 그 한마디만 써주면 시접이 아예 다 달라져서 전혀 다른 쉐입이 된다고 봐야 돼요, 사실. 자, 지금 이제 또 길게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샘플 이제 그 품평회를 끝나고 이제 그 품평회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인폼들, 네, 아까 말씀하신 예판가 또는 뭐 예정 입고 시기, 그다음에 소재 스펙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서 다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품평회가 끝나서 이제 뭐 어떤 스타일 몇 개, 뭐 어떤 스타일 뭐 드랍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의견이 취합이 되겠죠. 리뷰라고 네. 하죠. 네. 리뷰를 하는 과정이 또 엄청 복잡합니다. 엄청나죠. 리뷰를 한 일주일씩 했던 것 같아요. 네. 저 브랜드에서 정말 일주일씩 왜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일주일은 하지 않았. 나는 그거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리뷰가 아니고 세뇌죠. 그죠? 네. 이게 그 가격에 맞춤. 어떤 그 하나의 그 좀 중심점이 있거나 뭐 의견을 조율하는 입장에서 누군가가 있으면
굉장히 쉽게 조율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각자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 의견 조율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또 리더의 성향에 따라 되게 많이 달라요. 그냥 음. 빨리 조율해주고 끝내는 리더가 있고 그렇죠. 그냥 각자 무슨 성토대회처럼 2박 3일간 그냥 한 공간에서 서로가 서로를 엄청 욕하다 보면 정이 난다 그러나? 한 5개월쯤 되면 다 지쳐가지고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래. 아 근데 내가 해줄게 그렇게 힘들었니? 네. 약간 서로가 이렇게 그동안 내가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네네네네. 엄청 얘기를 길게 그냥 한풀이를 시키시는 리더분들도 계세요. 한 맞아요. 번씩은 그런 거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시즌에 진행하면서 사실은 저 너머 파티션 너머에서 욕한 거를 들은 것만 한 번이지 하기는 한 번이었겠어요? 이게 이 품평의 리뷰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나중에 이제 그 시즌 끝나고 나서 반성회가 또 있어요. 완성이 리뷰와 반성회가- 반성회. 리뷰와 반성회의 차이는 리뷰는 그나마 욕은 덜하는데 네, 반성회는 완성. 욕을 진짜 많이 먹어요. 니네 왜 이거 이따위로 기획을 해서 어. 왜 이렇게 못 팔았니? 도대체 이렇게 못 팔면 도대체 월급을 어떻게 줄 거니?부터 시작해서 뭐 빨강은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니? 사이즈는 왜 네. 수량 이렇게 많이 줬니? 너 재고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부터 어. 시작해서 반성회가 되게 이제 피곤한 거죠. 근데 이 반성회는 반드시 해서 또 내년에 또 다음 기획에 이제 써야 되니까 뭐 이런 일들을 하게 근데 됩니다. 매년 반성문 쓴 게 몇 년?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반성문을 쓰고 있다가 네. 종이를 확 침대에 집어 던지셨대요. 음. 그 이면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뭐지 하고 종이를 확 뒤집어 봤더니 내가 쓰고 있던 반성문과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작년에 썼던 것 같은데. 너무 슬프다. 아니 근데 그 말이 맞아. 왜냐면 한두 번 해본 사람은 그냥 진짜 심히 반성하겠지만 10년 이상 반성문을 써본 사람은 뭐 그게 그거 아닐까요? 그게 그거죠. 네. 반성도 카테고리를 정해주거든요. 그쵸. 이 부분에서 반성해라. 그래가지고 조금씩 이제 그런 반성 같은 거. 근데 사실 6개월 전에 기획을 하는 게 적중이라는 건 어려워. 왜냐면 트렌드 설명회 가면 컨셉을 모드를 대략 5개에서 6개를 주거든요. 그렇죠. 그 5개, 6개 주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키 트렌드가 하나여서 그것만 하면 되면 하나를 주는 게 맞지. 근데 그 6개가 다 맞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서 점쟁이가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기획이 굉장히 좀 일반적인 관례였다면 최근에는 성기획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적중률이 계속 떨어지니까 계속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한 달, 일주 거의 데일리로 이제 그 품평을 하고 발주를 하고 이런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 시장 동대문 시장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패션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빠른 네. 편이에요. 저희는. 오늘 얘기해서 가서 부자들 싹 챙겨갖고 야 이거 바로 저희 샘플링해. 그래서 샘플 보고 오케이 그럼 바로 생산해. 생산도 양이 작아. 뭐 심지어 10장. 네 샘플 만드는 거는 사실 아침에 미팅을 하고요. 시장에서 만나서 동대문에 가면 24시간 하는 카페가 꽤 있어요. 맞아. 아침에 거기서 미팅을 하고요. 바로 길 건너가서 시장에 가가지고 소재 다 챙겨가지고 그다음에 그거 그림 찾아가지고 그래서 패턴실이 길 건너에 있거든요. 네네. 패턴실에 가는데 패턴실에 안 가는 데도 사실 많아요. 그냥 공장 가서 재단사 분들이 이거 이렇게 해서 사이즈해서 해주세요. 그러면 오후에 나와요. 그럼 저녁에 매장에 문 열면 갖다 주는 거예요. 네. 걸어놓고 진짜 네. 주문 받고 이런 형태로 해서 괜찮아. 그럼 내일 그 다음날 그 리오더만 하는 디자이너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친구는 그 이제 밤에 매장에서 몇 장 컬러별로 2장, 3장, 4장, 5장을 받아가지고 그것만 쭉 다 모아서 오전에 다 모아서 공장으로 쏘면 그거 만들어 그날 밤에 12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빠르죠. 이게 이제 그 좀 패스트 패션 또는 이제 그 인터넷 쇼핑몰 또는 시장에서 이제 그 하는 브랜드들은 이게 이제 가능한데 좀 규모가 있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그런 큰 브랜드들은 요게 조금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의사결정 과정이 더 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도 커지고 이제 랠리도 길어지고 이런 문제는 있긴 해요. 근데 아무튼 그것이 아니라면 굉장히 소규모로 하고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하게 되면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게 되게 잘 돼 있는 네네.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 전제 자체가 의류 브랜드 회사에서 하는 업무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실제 시장에서 또는 인터넷 쇼핑몰 이런 데서는 굉장히 간소화하고 줄여서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예, 이거 구조는 기본적인 구조이고요. 이 구조를 내구조죠. 예, 그 내구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활용하는 편은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는 거라서 네. 활용편은 다른.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걸. 얘는 여기 있는 이 자료는 이제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순서도 바꿀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추가 삭제하셔도 되고요. 네네. 네. 거기에 따라서 좀 많이 본인의 이제 능력이 많이 달라지는데 맞아요. 이거는 완전히 네.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이거가 이대로 하면은 정말 괜찮은 브랜드를 구축하고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퀄리티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얻어올 수 있는 거고, 요새처럼 패스트 패션이 되려면 이 베이스가 없으면 어디를 삭제할 수 있고 어디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모르게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요거는 요거 빼고 요거는 바로 건너뛰어서 그렇죠. 요거 먼저 네. 하고 이렇게 네. 하면은 잘할 수 있을 텐데 저희 좀 전에도 이제 오다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브랜드에서 그 생산 담당하고 자재를 챙기는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해야 될 거를 이제 또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쵸. 우라님 아, 벌써 왜 그러실까? 아무튼 뭐 다크서클 좀 내려오지 예, 않았어요? 예, 예. 그런 케이스가 생길 수 있어서 얘를 다 이대로 가지는 않지만 얘는 알고 있어야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시장에서 디자인을 하건 생산하건 이런 분들이 와서 이게 좀 어려워요. 요거 하나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은 그거는 얼마든지 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와서 손 붙잡고 이건 이래서 이렇게 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이 노하우와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하는 얘기가 이제 네. 브랜드에서 하는 얘기들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네. 참고하시고 기억을 하시면 굉장히 빠른 방법은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예, 있고 예. 해봤고. 연락 주세요. 연락. 싸고 많이 하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6개월짜리를 네. 한 달이나 3주나 2주로도 드릴 수 있다는 거. 속성으로. 네. 브라님 하루에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해봤어요. 네. 저는 하루에는 좀 하루는 좀 오바고요. 사실 한 6개월 걸리는 이 과정을 이만큼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완성품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한 달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네. 팁은 금방 하죠. 그러니까 전체 구성을. 그러니까 뭐 여기서 구성은 한두 개 아이템이 아니라 네, 복종이 다 섞여서 시즌 시즌 기획. 기획이죠. 네네네. 네네. 한 달 정도면 그 브랜드를 더 잘한다면 좀 더 줄일 수도 있고요. 왜냐면 미리 좀 준비해놓은 자료가 있다면 더 빨리 할 수 있고요. 네네. 만약 자료가 없다 그래도 네. 줄일 수 있는 과정은 이게 패턴실에 가서 2, 3일 패턴을 받아서 하루 그 샘플 준비하는데 3일 샘플실에 가서 일주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6개월이지만 막상 디자이너가 실무를 할 수 있게 자기한테 떨어지는 시간은 열흘에서 그것도 안 15일 되죠, 치도 안 사실. 돼요. 예, 사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내 손에서 디자이너들이 다 하면 돼. 밤새 야근을 하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야근을 할까 하는데 6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는데 왜 이렇게 야근을 할까 하는데 근데 이 365일 네. 야근하잖아. 유관부서하고 소통 되게 많이 하고요. 맞아요. 왔다 갔다 찾고 뭐 이런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뿐이지 음. 본인한테 주어지는 시간 정말 짧아요. 그렇죠. 이게 네.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이제 주자가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녁에 디자인을 쭉 정리를 한 다음에 아침에 가서 한두 개 그려가지고 오전에 스와치 가져와서 컬러 맞춰서 패턴실에 갖다 주면서 오늘 오후에 샘플실을 넘겨 이러면 그려서 자재 챙겨서 패턴실까지 하루 되거든요. 패턴실이 친하면 하루에 내주고요. 안 친하면 이틀. 좀 많이 안 친하면 일주일 열흘이 걸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뭐 샘플실 가도 사실은 나 엄청 급한데 늦어도 되니까 오늘까지만 해달라. 그러면 봐요. 하루면 나오잖아. 맞아요. 네. 제가 거래하는 그 패턴실은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서 보통 1박 2일 정도 이제 샘플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네. 그거보다 더 스피디하게 해주시는 그 샘플 계획 왜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해? 샘플계의 달인이 계세요? 샘플계의 여왕이 계신데 네. 그분은 네. 그 시크하게 네. 사장님 이거요 이렇게 딱 던져주고 저 내일 쓸 건데 이러면 네. 밤에 많이 해보신 솜씨야. 밤에 만들어서 네.
그런 분들이 계시면 든든하죠. 그 샘플의 네. 예방 때문에 다른 분들이 샘플의 힘들어하세요. 그분이 밤에 아니 저 사장님 밤에도 해주시는데 이러면 밤에는 쉬어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런 밤에 얘기를 자야죠. 네. 근데 매번 이렇게 부탁하는 건 아니니까 그치? 근데 제가 한번 부탁드리면 다른 데서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새벽에 해주신다는데요 막 이런 얘기. 아. 밤에 맡겼는데 아침에 나왔다는데요 막 이런 얘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나도 밤새워 해주는 패턴실을 샘플실을 만난 적이 있어서 네. 아침에 갔더니 샘플 선생님 두 분이 정말 너무 피곤한 얼굴이셔서 커피를 딱 2개를 들고 가져가서 드리면서 네. 죄송함을 정말 죄송하죠. 굉장히 그 미안했고 나이 분들이 잘한 건 잠을 아니에요. 안 자는 게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래도 그거를 그 봉투를 다 들고 오는데 샘플 봉투를 들고 나오는데 너무 너무 좋- 뿌듯한 네. 거예요. 그래서 아싸 막 이렇게 끝냈다. 막 근데 예. 좌우 짝팔로 달아서 아니 너무 잘한. 아니 네. 근데 샘플계 정말 황제이신 아. 분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는 전혀 없고 다만 라벨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가끔 잘라버리면 돼요. 왜냐면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라벨을 그쵸. 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건 큰 문제는 아니니까.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든 다 노하우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혀 이제 그 힘들어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도움을 청하세요. 네. 네, 뻔한 공장이었습니다. 옷공장이요, 옷공장. 편한 옷공장. 저 요즘 인기예요. 지금 자아자찬하는 거야? 자 VV로 VL 인사할까요? 자 오늘 지금까지 디자인실 품평이 좀 그 보완을 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거 다음에 완전 재밌는 거로 네,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생 리얼 의류 패션 숨겨진 비화 펀한 옷공장이었습니다.